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부천 부동산 시장을 좀 봤는데, 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체적으로 아파트 가격이 한 평균 5억대 수준이고 10억 넘는 게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뭔가 중산층 서민들이 살기에 딱 최적화된 부동산 시장인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마음에 듭니다. 왜냐하면 제 통장에 든 돈 사이즈랑 비슷한 것도 있지만, 이런 위치의 아파트들이 사실은 수요가 꽤 많아요. 그러니까 가격만 좀 알맞게 안정화가 된다 그러면 수요는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서울하고 인천하고 가까운 지역이기 때문에 수요는 많기 때문에 굉장히 좀 매력적인 시장인 것 같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확실히 지도를 보면 뭔가 여기 부천이 보면은 전체적으로 이게 여기가 안쪽이잖아요. 그러니까 요 안쪽에 또 이게 서울로 가는 지하철이 또 지나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또 이 1호선이에요, 1호선. 여기는 이거는 1호선 경인선이란 말이에요, 옛날 지하철. 근데 이제 요 지하철, 요 7호선 같은 경우는 이제 서울 관통에서 들어갈 때 새로 생긴 지하철이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쪽 부천시청에 있는 요 중앙부 쪽이 어떤 뭔가 좀 아파트 가격대가 좀 받쳐주는 것 같아요, 연식을 떠나서. 근데 요런 외곽 쪽 여기 외곽 쪽 같은 경우는 확실히 아파트 가격에서 불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부천 쪽 아파트를 보시려면 요쪽 7호선 위주로 다니시는 아파트 쪽으로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시장 자체가 가격대가 좀 많이 근데 가격대가 서울하고는 좀 비교해서 가격대가 많이 싸긴 한데, 패턴 자체가 서울하고 거의 동일해요. 지금 거의 거리가 없기 때문에 지금 제가 볼 때는 가격대가 지금 우하향으로 내려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태로는 지금 시장에서는 그러니까 가격이 쌈에도 거래가 안 돼, 서울하고 똑같이. 그러면 좀만 지나서 가격이 안정화되면 싼 가격의 아파트를 알맞은 가격에, 수요가 많은 가격에서 구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요 라인, 요 7호선 라인 쪽에 있는 아파트들을 보시되 지금 좀 거래가 살아나는 시점을 보시고 좀 기다려야겠죠. 한 1, 2년 정도 보시고 전세 수요가 많은 아파트 위주로 좀 보시면 좋은 선택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좋아.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떠셨나요? 오늘 하루도 역시 많이 힘드셨겠죠? 오늘도 저는 퇴근하고 영상을 찍으려고 합니다. 오늘은 경기도 부천을 한번 가볼 건데요. 부천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은 부천 같은 경우 위치가 서울 서쪽 강서구, 서울시 강서구 양천구 구로구 옆에 붙어 있고, 또 좌측으로는 인천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뭐 나름 베드타운으로 그렇게 위치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바로 서울이 있고 인천이 있기 때문에 그 일자리 측면에서는 굉장히 좀 좋은 위치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위치 자체가 상당히 좀 나쁘지 않은 것 같고, 그리고 인프라 자체가 어차피 서울하고 인천 쪽에 집중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인프라를 그대로 누릴 수 있는 그런 지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천시 경매 상황을 잠깐 보면은 지금 23년도 1월부터 좀 마이크를 좀 가운데 놔야겠다. 23년 1월부터 지금 현재까지 경매 물건을 좀 보고 있고요. 근데 은근히 지역 대비 이게 한 면에 한 30건 정도 되거든요. 한 60건 정도 돼요. 그래서 은근히 좀 개수는 좀 많은 것 같고, 이게 아파트만 한 건데 전체적으로 가격을 보니까 그렇게 비싸진 않아요. 그래서 한 뭐 5억, 평균 한 5억 정도 하다가 이런 거 10억 넘는 거는 거의 없어요. 9억짜리 하나 있고 10억짜리 하나 있고 뭐 10억, 그냥 평균 한 5억 정도 수준? 그래서 한 12억 정도? 여기도 하나 있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 아파트 가격 자체가 좀 고만고만하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중산층 및 서민들이 사는 지역인 것 같고요. 저랑 좀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물건을 좀 몇 개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천 송내동, 부천 중동역 2차 푸르지오 B단지 84.9제곱미터. 요게 7.18억 유찰 한번 됐고요. 5억에서 돼서 한 6억 정도의 낙찰 받으셨다고 보면 특별히 뭐 이거 옛날 아파트는 아닙니다. 이 푸르지오고요. 오, 새 아파트인 것 같은데 32평에 한 6억이면은 그렇게 뭐 요즘에 그렇게 특별히 비싼 아파트는 아니잖아요.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 위치해 있고 중동역 건너편에 있네요. 중동역에서 한 뭐 걸어서 한 15분 정도 걸릴 것 같은데 그래서 나름 뭐 여기 역세권이고요. 그리고 지금 내부를 잠깐 보면은 그냥 아파트고요. 그리고 지금 호가 같은 경우는 여기 물건이 없네. 그럼 실거래가 좀 보면요, 매매가 여기까지 한 6억 선까지는 거래가 좀 되다가 21년도부터 거래가 좀 없고요. 최근에 거래된 게 23년도 3월까지 5.3억이고 그 가격이 왕창 빠지는 지금 상황이고요. 그리고 전세가를 보면은 이게 상당히 좀 들쑥날쑥인데 2월 작년 같은 경우에는 3억 5천짜리도 있었고 5억짜리도 있었고요. 그리고 가장 최근에는 한 전세가가 한 4억 정도 되고요. 그런 상황인데 그래도 그 수요가 꾸준히 좀 있습니다. 그렇게 뭐 수요가 많다고 보기는 어려운데 수요가 꾸준히 있고 지금 매매가가 뭐 한 5억 정도라고 한다면 전세가율이 한 4억 정도라고 하면은 뭐 한 80%? 7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전세가율 정상 범위에 붙었다. 저는 이제 전세가율이 한 80% 이상 되면은 어느 정도 관심을 가져볼 그러니까 매매를 하기에 관심을 가져볼 만한 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매매가가 지금 5.3억이고 전세가가 한 4억 정도라 그러면은 어느 정도 좀 가격대가 좀 안정되는 게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요 데이터 매매 포인트 자체가 지금 지금 1년에 뭐 5개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뭐 데이터 거래량이 요 정도 수준만 간다 그러면은 이렇게 점점이로 포인트로 된다 그러면은 어떤 매매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분이 만약에 6억에 낙찰을 받았다 그러면 잘못 받은 거죠. 지금 최근 가격이 5.3억이니까 좀 4억 이하로는 받아야 되죠. 그래야 지금 지금 상황에서 팔든지 뭐 어떻게 처리를 할 텐데 만약에 6억에 받았다 그러면은 좀 많이 힘드실 것 같습니다. 다음 물건 부천시 범박 휴먼시아 84.12 그리고 5.1억 유찰 한번 냈고 3.57억에서 지금 한 4억대 초반에 낙찰을 받지 않을까. 한 4.23억에 낙찰 받으셨을 것 같고요. 은근히 새 건물이에요. 근데 조금 위치가 좀 애매하긴 한데 볼까요? 그러니까 여기가 위치가 조금 애매하네. 근데 이제 여긴데 이게 좀 특이하네요. 위치가
이게 사실은 부천 주강은 아니거든요. 여기가 역세권인데 여기 뚝 떨어졌어. 모르겠어. 이게 뭘 의미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 이게 그 나름 신도시인가? 여기도 좀 아파트를 짓는데? 아. 그리고 지금 실질적으로는 부천이 여기가 중앙이면은 여기가 굉장히 외곽이에요. 그래서 지금 시흥 부천 남쪽이라고도 볼 수 있고요. 여기 공기는 좀 좋을 것 같아요. 공기는 좀 좋을 것 같은데 좀 대중교통 측면에서 그 길은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역세권은 아니고요. 그리고 주변에 지금 계속 짓고 있네요. 이게 제가 기억이 나는 게 좀 신도시인 것 같아요. 이쪽이. 네. 신도시인데 벌써 이게 나왔네. 경매가. 그래서 84 206동 84. 그래서 이제 호가를 보면 지금 여기가 4.15 그래서 호가를 보면 지금 한 뭐 6.5 7.8 6.5 6.5 6억도 있네. 6억도 있고요. 6억도 있어요. 6억. 한 6억 정도 지금 호가 최하위고 지금 지금 보면은 실거래가가 지금 32평인데 여기도 아까랑 좀 패턴이 비슷하네요. 그러니까 21년도 초까지만 해도 거래가 있었는데 최근에 거래가 없어요. 2년 가까이 거래가 없어요. 2년 가까이. 그러니까 단지가 11년 10년 된 단지인데 거의 뭐 최근 2년 동안은 거래가 없고 그러니까 5억까지는 거래가 됐는데 그 이상까지는 거래가 안 되고 이제 최근에 작년에 6억까지 거래가 있었어요. 그래서 요거는 거의 거래가 없고 전세가가 뜨문뜨문 있는데 이게 전세가가 왕창 폭락을 해버렸네. 이거 보세요. 23년 2월까지 2.5억 정도. 그러니까 이게 전세가가 떨어진다는 거는 뭐라고 그래야 돼? 이 집주인들이 전세가를 떨어뜨린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은 확실히 좀 전세 수요가 조금 줄어드니까 가격을 떨어뜨린 거지. 근데 이 보시면 아시겠습니다. 확실히 여기가 뭔가 그 교통이 좀 안 좋아 보이잖아요. 이거 뭔가 지금 서울 가기도 좀 애매할 것 같아. 그리고 뭐 이거 100번 외곽도로가 있긴 한데 이 주변에 이게 뭐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외곽이기 때문에 뭔가 이제 뭐가 없어. 그러니까 산속이 산속. 그래서 좀 수요가 딸리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2.5억이잖아요. 매물 정보가 지금 매매가 거의 없잖아.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더 좀 떨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요 수준으로 가지 않을까. 그래서 여기는 조금 매매는 패스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어떻게 생겼나 한번 볼까? 뭐 그냥 여기는 뭐 이렇게 2층이야 또. 그냥 깔끔한 것 같습니다. 아파트는. 근데 이 경매로 받으신 분이 4억대 초반에 받았다. 만약에. 근데 그럴 것 같아요. 4억대 초반. 지금. 왜냐면은 이
전세가가 4억대 초반이라고 해도 전세가 2.5억이면은 거의 한 전세가율이 한 60%? 그거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4억에 받았다 그러면 좀 뭐 이 데이터 보면은 나름 안심이 되긴 하는데, 근데 이것 가지고 판단하기는 어려워요. 뭐 이 정도까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여기는 조금 한 상당 기간 좀 계속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약대동 부천 아이파크 32평 7.6억에서 유찰 5.3억 이면은 한 6억대 초반 6.23억에 낙찰 받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고요. 뭐 새 아파트 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매물은 없네. 매물은 없는데 요런 포인트 제가 굉장히 좋아합니다. 우리 요런 거 좋아해요. 요런 거. 데이터가 거래량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있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괜찮은 것 같고, 그래서 실제 거래량을 보면 여기서 좀 안 되죠. 여기 좀 요 타이밍에 요거는 한 7억대까지는 막 올라오다가 최근에 7억 정도 뜸하네요. 그래서 거래가 좀 완전히 뜸해지고 있고 전체적으로 좀 거래가 없어요. 매매량이. 이거 좀 봐야 되는데 전세 수요는 꾸준히 있는 것 같아요. 전세 수요는 꾸준히 있고, 근데 최근 전세가가 3억 5천이니까 3억 5천이면은 지금 여기 7억이면 한 50% 정도 되는데, 그러면은 이거 계속 더 떨어질 수가 있겠죠. 한 6억 이하로도 떨어질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뭐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고요. 그럼 이 사람이 경매를 낙찰을 받아서 6억 초반이라고 그랬을 때 모르죠. 위험해요. 그래서 요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기존 데이터, 전세 데이터, 거래량을 봤을 때는 괜찮은 수요가 있는 아파트인 것 같은데, 이 매매 거래량이 최근에 없기 때문에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오정동 오정 휴먼샤 이거 24평 6.1억 유찰 4.3억 유찰 2.98 3억, 그럼 한 3.5억 정도인 것 같고요. 뭐 깨끗한 것 같고 옛날 아파트. 근데 여기 보니까 여기가 또 외곽인 것 같은데, 여기 보니까 평이 아니면 논이잖아요. 여기는 좀 공업사 안에 있네. 그래서 보면 여기가 확실히 논이 있고, 그 외곽이죠. 논이 있다는 건 부천 외곽이라는 거지. 그리고 여기가 이제 산업단지 공장이 있고 공장.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부천의 북쪽 외곽 단지네 여기. 그 김포 쪽, 김포공항 쪽. 그러니까 여기도 어떻게 보면 부천 외곽이죠. 그러니까 여기가 조금 불리하죠. 많이 불리해요. 불리하고 보면 지금 104동이잖아요. 백사동 59.9 요거지 요거. 보면은 지금 매매가잖아요. 그러면 이게 평수를 봤을 때는 25평이거든요. 근데 이게 4억 정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비싼 건 아니죠 사실은. 그렇게 뭐 비싼 건 아니죠. 왜냐면은 김포공항 바로 옆이고 좀만 가면 서울인데 25평에 4억이면은 그렇게 비싼 건 아닌 것 같은데, 요것도 18년도에는 3억 하다가
20년도에는 한 4억으로 올라갔다가 22년도 6억까지 뛰었다가 지금 하방 떨어지고 있는 추세예요. 그러니까 데이터가 나오긴 나오는데 계속 떨어진 추세이기 때문에 더 떨어질 수가 있겠고, 전세가는 수요가 있긴 있는데 이게 전세가가 떨어진다는 거는 이제 전세 수요도 이렇게 뭐 많지는 않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가격을 떨어뜨린다는 얘기는 가격을 떨어뜨려 들어온다는 얘기니까. 그래서 한 2.5억 막 2.6억인데 매매가는 한 6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위치 자체가 좀 부천 외곽에다가 논이 있고 또 산업단지 안쪽이기 때문에 조금 불리한 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 그렇게 뭐 제가 좋아하는 데이터는 아닌데 요거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분이 만약에 3억, 4억, 3억, 3.5억 정도 받았다. 그러면 3.5억 정도 받았으면은 뭐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근데 3.5, 3.5, 3억 그 정도 받았다고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문제가 뭐냐면 저는 이제 요런 데이터는 조금 불안하게 봅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3억에 받았다 그러면 잘 받으신 것 같은데 요거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중동 중흥마을, 이건 몇 평이냐? 40평대 후반, 10억 유찰, 7억, 그러니까 한 8억, 8.5억 정도라고 보면 이거 옛날 아파트네. 옛날 아파트. 근데 여기 딱 보니까 여기 역세권 있잖아요. 여기 신중동역도 있고 백화점도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저기 부천에 어떻게 보면은 그 중심가죠. 그래서 보면 여기가 지금 47평이네요. 굉장히 넓어요. 근데 이게 93년도기 때문에 30년 전 아파트. 예. 156. 30년 전 아파트인데 그래도 수요가 있죠. 역시 확실히 입지가 중요한 것 같아요. 중앙이니까. 그래서 지금 호가 같은 경우는 한 10억, 10.5억 정도 있는데 요거를 좀 실거래량을 보면은 여기도 똑같이 최근에 거래량이 거의 없고 이거는 저 같은 경우는 무시를 하고요. 그리고 한 6억대까지는 거래가 좀 나름 있어요. 나름 있고, 와 근데 여기가 전세 수요가 나름 괜찮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최근에 전세 수요가 한 4.5억, 4억에서 5.5억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러니까 수요가 있다는 거죠. 지금 전세 수요가 확실히 한 뭐 4.5억이라고 치면 전세가 한 60%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건 좀 확실히 요쪽 지금 현재는 가격이 떨어지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근데 전세 수요가 딱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요거는 좀 지금 뭐 매매하시는 건 아니고 좀 계속 주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위치를 좀 보면은 여기가 이제 중앙 중심부거든요. 여기가 지하철이 이제 서울까지 7호선이 가고요. 여기 앞에 아까 봤듯이 여기 이제 롯데백화점이 있고 요 라인이 쭉 중심 라인이에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기가 이쪽이 그 부천 중심이라고 보면 되고 확실히 역세권이고, 그래서 위치적인 부분은 확실히 무시를 못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 그리고 그래서 이분이 지금 그래서 8억 정도의 낙찰을 받았다. 그러면 잠깐만요.
이제 8억 정도의 낙찰 받았다 그러면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게 8억 정도의 낙찰 받았다 그러면은 지금 실제 거래가 8억이잖아요. 7.8억도 있고. 그러니까 8억이 아니더라도 뭐 7억대 중반 후반에 받았다고 해도 이게 지금 거래량 자체가 이제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잘못 받은 거죠. 그래서 우선은 매매적인 측면에서는 조금 시간을 보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송내 대우 아파트 요거는 요것도 한 뭐 20평대 후반 6억 6차 4.2억이고 한 5억대 받으신 것 같고 옛날 아파트 이고요. 한번 볼게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중동역이 좀 있긴 한데 조금 멀고요. 위치가. 그래서 호가가 지금 5.5억 4.8억도 있네. 4.8억 매매만 4.8억 정도? 호가가 한 4.8억 정도 있고요. 실 거래가는 요것도 마찬가지 최근에 거래가 아예 없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제가 일단은 두고 봐야 되는 거고 이러면 일단 긴장을 하셔야 되고요. 거래가 없어요. 근데 전세가가 뜨문뜨문 있네. 여기도 이게 데이터가 되게 띄엄띄엄이잖아요. 이런 것도 좀 탐탁치는 않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전세가가 한 3억 정도 하는 거죠. 평균 한 3억? 3.3억 정도? 그래서 만약에 이분이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5억에 받았다 그러면은 사실은 전세가 한 3.3억이면은 이거 보세요. 지금 5억 4억 8천인데 그 외 거래가 없잖아. 그래서 이게 우하향으로 왕창 떨어질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요거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전세 수요도 뭐 뜨문뜨문 좀 있는 것 같고 근데 이 전세 수요라는 게 조금 애매해요. 데이터가 그죠? 지금 1년 동안 뭐 한 15개? 10개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수요도 그렇게 많은 것 같지는 않고요. 이게 위치가 확실히 그거네. 조금 외곽이긴 외곽이에요. 좀 외곽인 것 같아. 여기가 외곽이에요, 외곽.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좀 안쪽으로 들어가는 거랑 외곽은 좀 차이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부천 부동산 시장을 좀 봤는데 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체적으로 아파트 가격이 한 평균 5억대 수준이고 10억 넘는 게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뭔가 중산층 서민들이 살기에 딱 최적화된 부동산 시장인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마음에 듭니다. 왜냐하면 제 통장에 든 돈 사이즈랑 비슷한 것도 있지만 이런 위치의 아파트들이 사실은 수요가 꽤 많아요. 그러니까 가격만 좀 알맞게 안정화가 된다 그러면 수요는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서울하고 인천하고 가까운 지역이기 때문에 수요는 많기 때문에 굉장히 좀 매력적인 시장인 것 같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확실히 지도를 보면 뭔가 여기 부천이 보면은 전체적으로 이게 여기가 안쪽이잖아요. 그러니까 요 안쪽에 또 이게 서울로 가는 지하철이 또 지나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또 이 1호선이에요. 1호선. 여기는 이거는 1호선 경인선이란 말이에요. 옛날 지하철. 근데 이제 요 지하철, 요 7호선 같은 경우는 이제 서울 관통에서 들어가기 때문에 새로 생긴 지하철이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쪽 부천시청에 있는 요 중앙부 쪽이 어떤 뭔가 좀 아파트 가격대가 좀 받쳐주는 것 같아요. 연식을 떠나서. 근데 요런 외곽 쪽
외곽 쪽. 여기는 외곽 쪽 같은 경우는 확실히 아파트 가격에서 불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부천 쪽 아파트를 보시려면 요쪽 7호선 위주로 다니시는 아파트 쪽으로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시장 자체가 가격대가 좀 많이 근데 가격대가 서울하고는 좀 비교해서 가격대가 많이 싸긴 한데 패턴 자체가 서울하고 거의 동일해요. 지금 거래가 없기 때문에 지금 제가 볼 때는 가격대가 지금 우하향으로 내려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태로는 지금 시장에서는 그러니까 가격이 쌈에도 거래가 안 돼. 서울하고 똑같이. 그러면 좀만 지나도 가격이 안정화되면 싼 가격의 아파트를 알맞은 가격에 수요가 많은 가격에서 구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요 라인, 요 7호선 라인 쪽에 있는 아파트들을 보시되 지금 좀 거래가 살아나는 시점을 보시고 좀 기다려야겠죠. 한 1, 2년 정도 보시고 전세 수요가 많은 아파트 위주로 좀 보시면 좋은 선택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